이분에게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고요. 아이들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단녀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건강 제품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분은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 하잖아. 인맥도 없잖아. 팔지도 못하잖아. 경험도 없잖아. 너는 못할 일만 다 있어. 용기를 통해 습관을 만드셨고 정말 소심하고 하기 싫지만 용기를 냈던 거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내 몸에 배어서 습관화가 돼 있더라고요. 습관화되면 습관이 반복이 되면 스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킬은 돈이 되는 거고. 남편을 은퇴시켜주기 위한 노력. 지금은 제가 저희 남편의 지금 5년 전에 퇴사를 했지만 그 월급만큼의 제가 보너스를 받고 있어요. 20대 초반에는 제일 밑에였었거든요.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어떤 무재정인 것.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요인보다 성공하지 못할 요인을 더 많이 갖고 계셨던 이분의 성공 스토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충. 얼굴 표정부터 목소리 톤, 웃음까지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양미경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미경 사장님 처음에 사업하시기 전에는 그냥 100% 주부셨죠? 주 살림만 했었죠. 살림만 아이들만 하셨고 키우고. 네. 일도 안 하셨고. 일도 안 하고. 그러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라는 큰 일에 도전을 하시게 됐어요? 이런 사업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고요. 아이들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단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을 가질 생각도 안 했었고, 저희 남편도 제가 일을 하는 걸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은행에 근무했었거든요. 네. 3년마다 이렇게 지점이 옮겨가는데 남편이 그 새로운 지점에 옮겨가서 적응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MBTI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주 극한 I형.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주기 전에 말을 전혀 하지 않는. 네. 임신을 하고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지점이 이제 옮겨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때 막 갑자기 저는 이제 애를 낳으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점 옮겨갔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그런 부담감이 있나 보죠. 네. 이러면서 더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자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고 거기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10년 전만 해도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공황장애라는 걸 알았죠. 계속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쉽게 제 일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남편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해줄 테니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처음에는 이제 커피숍을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네.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작은 거, 뭐 이제 이렇게 알아보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건강 제품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은 사실 일도 없었고 박정희 사장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언니 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언니 이렇게 아무 영양제나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플리먼트 책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골라서 드시라고. 그래서 온갖 영양제를 다 먹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전이가 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게끔 제 몸을 관리를 해야 돼서 이제 많아졌던 거죠. 점점 제품은. 네. 네, 근데 이제 제 몸은 그다지 좋아지진 않고 박정희 신부님께서 뉴트리 서플리먼트라는 책자를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캐나다 보건성에서 위임을 받아서 만든 책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암환자닷컴에서 그 책을 2권을 샀어요. 2권을 제가 이제 택배로 받았고요. 그거 받고 보니까 1위부터 이렇게 500등까지 순위가 나가 있었고 거기에 1등하는 제품이 있던 거예요. 제품이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가 된 거죠. 저희 회사. 네. 그렇죠. 네. 우리 1회 출연자이신 박정대 사장님을 만나 뵙고 네. 그분이 주신 책자, 네. 그분이 주신 건 아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책자를 갖고 와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못 믿어서. 네. 네. 아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럼요. 처음인데요. 네, 저 네.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 사업이라는 일도 얘기하지 않았고 뭐 보상 플랜이나 이런 건 얘기도 안 하고 제품만 얘기했어요. 온전히 사서 제가 이제 먹고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언니 이렇게 먹는데 이거 사업해보라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요. 난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하지 말라고. 절대 먹기만 하고 넌 아픈 환자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 제품을 드실 때가 치료 다 받으시고 네. 어느 정도
3년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건강해서 드셔도 괜찮다고. 남편분 얘기 잠깐 나오셨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픈 환자라서 제가 그 영양 건강에 대해서 뭔가 챙기는 거는 저희 남편이 뭐라고 터치를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제 사업하고 나서 제 카드를 관리하기 시작하셨지 그 전에는 제 카드를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내가 너 프랜차이즈 이렇게 차려준다고 할 때는 네. 내가 억 단위를 차려서 차려준다고 할 때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 하잖아. 인맥도 없잖아. 팔지도 못하잖아. 경험도 없잖아. 너는 못할 일만 다 있어. 그러니까 전혀 맞는 못해.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은데 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카드 관리를 하더라고요. 카드 명세서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했었고 뭐 했었고 이제 기름값이 들어가면 어디를 많이 다니길래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그때 1년 수입이 좀 있으셨어요? 수입이요. 그때 그 매칭 보너스가 있었어요. 매칭 보너스는 네. 이렇게 후원 직접 네, 후원하시는 직접 분. 후원한 파트너의 매칭 보너스가 있어서 그 후원 수당은 없었어요. 한 네. 줄만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 파트너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매칭 보너스가 한 주에 몇만 원부터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걸로 제가 이제 커피 마시고 그렇게 아주 강력한 압박에 놓이셨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주신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면서 남편이 은행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예.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그거를 넘긴 거죠, 서류를. 네. 2014년도에 신고를 했을 때 그때가 2,100만 원 정도. 돈 얘기해도 되나요 혹시? 그럼요. 근데 그 다음 해 2015년도죠. 그때 5,500 정도가 그게 소득이 됐어요.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좀 있으면 나보다 좀 높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월에 500씩을 벌면 벤츠를 내가 선물로 뽑아주겠다. 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한 거죠. 예. 벤츠를 뽑아주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때 5,500 됐을 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차가 불안하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네, 그때부터 터치가 없고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연봉이 올라가니까 이 정도면 나를 명퇴해 주지 않겠냐. 계속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여기 네. 권영훈 사장님 안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잠깐 권영훈 사장님 앉혀서 두 분이서 한번 그때 그 배틀 한번 하시고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벤츠를 사줄 당시에는 또 장거리도 후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생사가 또 걸린 문제니까 그거에 많이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좀 부러워하세요? 왜냐면 은퇴도 하셨고. 예, 또 제일 먼저는 친구들. 지금은 이제 은퇴할 시기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해요. 그때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좀 제일 밑에였었거든요.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어떤 무재정인 것.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주 하는 얘기가 와이프 잘 얻었다고 뭔 복을 갖고 태어났냐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제가 제 가장 큰 선물은 직장을 은퇴할 수 있게끔 제가 해줬다라는 거. 가장 제일 많이 깜짝 놀라서 들어올 만한 돈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그 보너스를 받았을 때. 음. 저희 남편이 얼마 안 되는데. 네, 3천만 원. 주급. 네, 주급으로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아니 본인도 이제 저한테 터치를 안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네, 생활비는 다 제가 감당할 테니 나한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묻지 마라. 하긴 저는 제 생활비 다 드리고 터치 못해요. 드리고도 못하는데요. 터치 할 게 없어요. 그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근데 한쪽만 있는 상태라서 수당이 없으셨는데 뭐 매칭 보너스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요. 네. 이 사업을 들을 때 그 매칭 보너스에 저는 꽂혔어요. 매칭 보너스라는 것은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가입한 날로 56일 안에 소비자든지 사업자든지 내가 제품을 섭취하고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 4명을 소개하고 그들이 소비하는 그 포인트가 1600포인트. 네, 그 정도의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면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같이 사업하자고 파트너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지인한테 내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됐어요. 제가 사업자가 그죠? 됐어요? 사업자가 네. 되셨어요. 그러면 56일 안에. 56일 안에 네. 성장을 시키면 그 사업자분이 내가 소개한 분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을 수익금에 대해서 15% 최대 15%까지 보너스로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사자고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성장을 시키는 게 내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도움을 주셔야죠. 네. 근데 다른 회사들 뭐냐면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직장에서도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치고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퇴직 사유 네, 1위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퇴직 사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더 나보다 더 빠른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더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한테 왜냐면 회사에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니까 제가 소개하는 그 파트너들이 돈을 벌어가니까 그들이 돈을 벌어갈 때마다 저한테 15%를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근데 한 주에 그게 1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지금은 제가 저희 남편의 지금 5년 전에 퇴사를 했지만 그 월급만큼의 제가 보너스를 받고 있어요. 네. 그 매칭 보너스는 보너스로만 보너스만 네. 얼마 하나 받으세요? 600만 원이 넘죠. 네, 한 달에. 한 달에. 저희 남편은 지금 이제 저희 상가 건물이 있거든요. 네. 시가로 한 30억에서 35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서 월세가 400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달에. 네. 그러면 저는 이 매칭 보너스로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은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아까 사장님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은 제가 이분을 사업을 잘하도록 도와서 매칭 보너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업을 사장님처럼 별로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한다니까 하세요 그러고 해놓고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의 사장님처럼 돼서 저는 후원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자격증을 따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회사는 15%를 저한테 주죠. 사장님의 15%를 받아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제 15%를 저희 소개자인 저희 박청자 스폰서님이 제 15%를 받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박청자 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미팅을 했고 네. 근데 저한테 제품을 소개해서 가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박청자 사장님은 제가 암 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품만 먹을 사람인 줄 알고 제품만 저한테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안 할 줄 알고 네. 못할 줄 알았던 거죠. 파트너의 소개자로 주신 거예요. 아. 저를. 그 파트너가 저의 15%를 받아가고 계시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파트너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 아우 좋으시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분이 뭐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분이 사업을 잘할 것 같든 못할 것 같든 56일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사업자는 반드시 이 자격증은 취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너스잖아요. 네. 보너스는 다 받으셔야죠. 그렇죠. 처음에 이 보너스 들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보너스인데 네. 저도 누구한테 전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처음 하는 일이고 내가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쨌든 일주일 동안 그 제품 체험을 했잖아요. 네. 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우리 엄마였어요. 아, 우리 엄마도 이거 좋은 거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니들이 생각나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제품을 내가 팔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쪽으로 이 제품이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떠나서 제품을 먼저 전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제품을 먹고 좋아서 궁금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제품을 먹고 좋아지면 반드시 궁금해지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 해봐라 할 때도 감히 도전 못 하셨고 인맥도 없으시고 네. 하지 말아야 될 못하는 이유 네 가지가 네. 있으실 정도로 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반대를 했잖아요. 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내가 너 얼마나 하나 보자 이랬거든요. 인맥이 많은 인맥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는 내가 줄지언정 내가 너 이거 먹어봐, 이거 해봐 이런 것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인맥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연결고리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네. 그러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그럼 계속 이제 연결고리 있으면 이 한 라인을 같이 팀워크를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놀러 가고 저희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매일 6시에 거기서 뭔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도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 모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에 연결고리가 다 돼가지고 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네.
한 놈만 뭐 이런 거네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그 사장님 소심한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하지 익숙치 않은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도전 첫 발을 그 첫 어색함을 극복해내는 그 첫 발을 디딜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사장님의 조언이 좀 있으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해야 될 이유가 많았던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소심하고 하기 싫지만 용기를 냈던 거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내 몸에 배어서 습관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이거 빨리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 건강하게 도움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습관화되면 나의 그게 습관이 반복이 되면 스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킬은 돈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좀 그 계산하면서 살았다는 거, 남편의 월급 갖고 살아야 되니까 살림을 그 안에서 했었다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지. 그리고 남편이 얼마 내가 줄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허락을 해서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부모님 용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 남편이 터치를 안 한다는 거. 내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좀 당당해졌다는 거. 옛날에는 조금 쟤도 이제 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커리어 어머로서 내가 당당한 엄마로서 뭔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살림하는 엄마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처음에 이렇게 사업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당당한 엄마. 우리 딸은 이제 엄마의 인생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항상 그 부자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치 엄마라고 해서 맨날 이제 리치 엄마. 리치 엄마. 사장님을 오래 뵀잖아요. 뵙기만 했지.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거밖에 없었어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충 시청자분께 한 말씀. 이 사업은 처음에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상 도전해 보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늘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을 먹고 쓰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볍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팀이 만들어지고 성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이거는 서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미영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